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랫 572화 어제 뭐 봤어 67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뭐 봤어? 해야 되지 않아? 어제 뭐 봤냐? 안 봤다. 자랑이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언제까? 예. 예. 아유 콜라가 짠! 맛있네. 지렛대의 원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과 하고 있어. 아유.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내가 먼저 할게. 바로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작품인데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드고요. 극악 여왕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어제 궁금했는데 보진 못했어요. 자, 5부작이라서 쭉 봤고 근데 되게 길어. 한 화가 거의 1시간 뭐 1시간 20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이 작품은 일단 그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 세계를 다룬 건데 이제 과거 80년대 가장 여자 프로레슬링 성행했던 그 시기를 갖다가 그 덤프 마츠모토라는 이 거구의 여자 그 레슬러를 주인공 삼아서 만든 드라마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대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자라가지고 이제 프로 레슬러를 지망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그 여자 프로 레슬러는 거의 아이돌적 존재더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주인공이 동경하는 프로 레슬러는 뭐 뷰티 페어라고 해가지고 한 명 이름은 자키고 한 명은 마키야. 제키 막 둘이서 이제 페어를 결성해 태그팀인데. 다 예쁜 애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무대에서 막 그 격투를 해서 막 이겨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지. 이제 그걸 좋아해서 얘가 뚱뚱한 여자애가 프로레슬러 오디션에 아 나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합격을 하게 돼. 근데 막상 합격하고 났는데 아무런 실력이 없는 거야. 체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덩치만 큰 거네요, 그냥. 그리고 되게 소심해가서 목소리도 막 이렇게 조그맣게밖에 못 내고 막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들어온 동기들이 있는데 다른 동기들은 얘보다 막 먼저 데뷔하고 막 이런 시기예요. 덩치도 더 각각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처음에 보면은 그 최초 시작은 얘가 덤프 마츠모토가 어떤 그 악역 레슬러인지를 딱 보여주고 그때 이제 무지막지한 애다 막 죽도 휘두르고 막 등장하자마자 관객을 막 패고 막 죽도로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네. 얘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처음부터 쫙 깔아서 보여주는데 그게 네.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긴 해. 얘가 계속 당하고 뭐 하고 막 이랬는데 또 그 무대에서 실력도 못 보여주고 뭐 없으니까 그런 실력이 그러다가 중요하게 이제 작동하는 게 얘 이제 라이벌 캐릭터가 나오는데 치구사라는 그 캐릭터는 일단 그 같이 오디션 봐서 합격한 그 동기들 중에 동기를 포함해서 거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 중에 제일 예뻐. 눈에 확 띄어. 이름이 무슨 카리타 에리카인가? 찾아봤어요. 너무 예뻐서. 아무튼 그 배우인데 딱 눈에 띄어. 근데 이 여자애 또 되게 이제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동기도. 그래서 둘이 동병상련을 느껴서 동고동락 하게 되는 거야, 초반에는. 계속 허드렛 일을 하고, 뭐 선배들 뒷바라지 하고, 뭐 이런 식이지. 네. 그러면서 둘이 되게 끈끈해져. 근데 이제 치구사 이 여자애 같은 경우는 이 예쁜 애는 특기가 가라데입니다. 근데 사실 프로레슬링에서 가라데는 사용하면 안 된대. 왜요? 여기 언급되는 게 그러니까 상대가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게 프로레슬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가라데 위험하잖아. 근데 얘는 자꾸 이제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뭐 실력도 약간 뭐 A급은 아니라는 평가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선배들한테 막 따돌림당하고 왕따당하고 이지매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무대 데뷔전인지 뭔지 그 자기 그 동기 중에 한 명은 데뷔는 아니었는데 걔도 이제 유명한 아스카라는 애랑 우리 둘이 싸우는데 난 이거 은퇴전으로 할래 이러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 근데 또 하나 약속한 건 뭐냐면은 우리 한번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싸워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 전에 한번 싸웠던 게 뭐냐면 거의 난투극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퍼포먼스가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게 그냥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거든요. 원래 예전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약간 픽션과 실제가 이제 뒤섞인 거잖아. 그렇죠. 이 작품은 그걸 굉장히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구사가 그 무대 위에서 싸우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피 흘리면서 얘가 막 그렇게 싸우니까 정말 사생결단 하듯이 싸웠어. 그 결국은
그걸로. 둘 다 인기를 얻어서 이 둘이서 태그팀을 결성을 하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무슨 크래쉬 걸즈인가 뭐 이런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싸우면서 이제 뭐 연전연승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근데 미리 말했지만 이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누가 봤을 때 스포츠일 수 있고 누가 보면 그냥 쇼 비즈니스도 일 수도 맞아요. 있고 뭐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이 프로레슬링의 그 모호한 어떤 포지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결국은 그 부딪혀서 앞에 자키마키 나온 애들도 서로 싸워가지고 지는 놈이 은퇴하기로 하자 해서 마키가 은퇴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야.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야. 이 모든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럼 언제 도대체 주인공 덤프 마츠모토는 이제 각성을 하고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오나 했는데 이 가정사가 되게 복잡해. 아버지가 이제 막 딴 살림 차리고 가끔 와가지고 돈 뜯어가고 애들 패고 막 이런 애야. 아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거 하다가 집에 가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갔다가 집에 와서 다시 살고 있어. 쫓으라고 짜증나.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다 개과천선 했다는 듯이 에이. 오히려 네가 더 나빠 집 하나도 안 돌보잖아 이러면서 가족들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집에 이제 난동을 부리고 나왔어. 근데 또 와서 우연히 이제 기숙사에 걔네 다 묵고 있는데 그 인터뷰를 보게 돼요. 치구사의 인터뷰. 근데 예전에 같이 동고동락한 사이인데 자기 예전에 너무 외로웠고 자기 혼자밖에 없었고 자기의 존재를 마치 지운 듯한 그런 인터뷰를 본 거야. 그때 갑자기 이제 흑화하는 거지. 흑화하면서 각성을 해서 얼굴에 이제 분장을 하고 약간 키스 분장 같은 걸 하고 나와요. 그래서 무대에 난입을 해서 막 의자 던지는 것 같은 장면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접이식 의자 막 던진 장면. 그렇게 해서 난입을 해서 얘가 존재감을 알리고 그 다음부터 그 덤프 마츠모토라는 그리고 극악 동맹이라는 그 새로 원래 이제 데빌모가 있었는데 그 선배들 치워버리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이제 악역을 막 전담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흉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격하게 사용을 하는 거야. 의자는 약과고 제가 제일 약간 끔찍하다고 느꼈던 게 이게 보면서 사실 칼로 찌르고 이런 거는 가짜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보게 되는 게 있잖아. 근데 얘가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그게 진짜라고 나오는데 포크로 머리를 찍어요. 어? 그것도 여러 번. 그런 사람 머리 막 선혈이 낭자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관중들 당연히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만하라고 하겠지. 근데 그것만 아니라 막 쇠사슬로 막 목을 메고 다니고 막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막 하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지. 그리고 계속 심해지고 자기가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게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 네. 근데 치구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포크로 막 머리를 맞고 그래도 좋다는 거야. 왜? 내가 그래서 상대하니까 인기가 높아진다 이거지. 그렇죠. 자기 그러면서 이제 걔를 하니까. 그리고 그 덤프 마츠모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너무 심취하는 캐릭터로 나온 거야. 흉기나 뭐 이런데.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같이 상대하는 레슬러들이 이제 막 만나기 싫겠다. 쟤랑 못하겠다. 어. 아무튼 그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야. 포크를 머리를 내려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 의자로 내려 찍고 사슬로 손에 감아서 때리고 약과라니까 이런 게. 그런 게 여과 없이 펼쳐져서 와, 이 드라마 진짜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데 그 잔인함은 그 원래 프로레슬링에서는 뭔가 트릭이 있고 뭔가 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물론 이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시합도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알기로 프로레슬링은 약간 정교하게 각본을 짜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붙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약간 승패를 정해놓거나 뭔가 하나 맞춘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만. 그래서 약간 스포츠에 더 가까운 느낌이 있는데 얘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면서 뭔가 이 프로레슬링의 격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잖아. 네. 그런데 이 여자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엄청 높아진 거야. 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욕을 먹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막 협박 편지가 날아들고 원래 살던 뭐 엄마 가족들한테도 막 그 진짜 낙서 붙고 막 이런 상황까지 치달아. 근데 결국은 앞서 말했던 그런 프로레슬링이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모든 캐릭터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욕망이 맞부딪히는 장소로 설정을 해서 붙는 거야. 그래서 누가 너에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식이고 그거를 그 쇼 안에 다 녹였어요. 시합 안에서. 그러니까 네가 이기면 네가 오는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기는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5부가 끝날 때 나오는 대사가 이거거든. 나레이션이. 이건 결국 쇼다? 싸우는 여자들의 이야기다. 아. 타다가 온나다치노 모노가타리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차 이거 진짜 세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상황이 여자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있다고 해도 저런 방식은 당연히 아니었겠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약간 충격이. 근데 이 5부가 끝나고 크레딧이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뜨는 거야.
실제 인물과 사건을 반영했지만 허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진짜 포크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거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다 실제온 인물이었고 거기 나오는 모든 주요 시합과 결과와 어떤 사건들이 전부 다 진짜였던 거야. 그걸 알고 나서 와 대단한 쇼를 했구나. 그런데 이제 그 관계라든지 그 갈등 상황 같은 거는 아마도 이제 만들었겠죠. 만들어낸 것 같아. 보니까 이제 그 원래 덤프 맞춤 되게 연약한 인물이었는데 그걸 연기를 해가지고 밖에 못 나갈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찾으면서 또 하나 본 장면은 뭐냐면은 가위로도 막 찌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근데 그 진짜인지 조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가위를 들고 상대방 팔에다 찍어 넣어. 그래서 이게 박힌 게 나와. 그거는 저기 그 마술 트릭처럼 뭐 들어가게 만든 거겠죠. 바로 그 자리에 넣었다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열이 낭자해가면서 싸우는 그 어떤 미소년 스타일의 그 치구사와 이 라이벌로 설정된 악역을 전담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리고 정말로 그 악역이 되고자 했던 그런 덤프와의 어떤 대결, 뭐 이런 것들이 그 산업 안에서 펼쳐지는, 그러니까 방송사와 또 그 회사와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걸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그러니까 약간 오버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극단까지 갔을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걸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건 되게 잘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꼭 추천하고 싶었고, 굉장히 저는 뭐 프로레슬링도 잘 모르지만 여자 프로레슬링이라는 세계는 더 생소하잖아요. 그런 세계를 물론 이제 그거를 완전히 재구성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고, 그 과격함이랄지 그 폭력성이랄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드러나는 그 쇼의 그런 측면, 이런 걸 다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좀 그득한 드라마로 봤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네. 봐봐야 되겠네. 근데 주의는 필요해. 이건 애들이 보면 진짜 안 해요. 나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잔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 포크를 콕콕 찍는 게 아닙니다. 아우. 풀스윙으로 머리에 내려 찍는다니까. 와우. 그럼 꽂히지 않아요 거의?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찌르고 피가 흐르면 옆에서 약 올리듯이 칵 찍어. 아우. 가위로도 찌르고 으. 쇠사슬로 사람을 패고 죽도로 패는 건 약과고, 그리고 의자로 내려 찍고.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그런 퍼포먼스가 이제 허용이 됐다. 이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그 흉기 사용을 허용을 해서 이제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더라고. 작중에서 저거 다 반칙 아니야 했는데 다 반칙해서 졌는데도 납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칙이 아니야, 어떤 게임의 룰 뭐 이런 거 했나 봐. 예전에 그 WWF 보면 막 철창 게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제 그게 가능했던 어떤 세계였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좋든 나쁘든 뭐 이런 과격한 어떤 세계를 보고 싶다,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 싸우는 여자들의 세계를 보고 싶다,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되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서 조금 재밌었지만 재미없었던 영화 한 편 소개할게요. 뭔 소리야?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인데 어글리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원래 원작 소설이 3부작으로 있대요. 어글리, 프리티, 스페셜. 그래서 이게 뭐 헝거 게임이니 뭐 이런 류의 영 어덜트 영화고, 여기는 그러니까 SF요. 어덜트 소설 원작인 거지? 네, SF 소설이고 여기는 그냥 미래죠. 16세가 되면은 무조건 국가에서 성형 수술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 그냥 외모에 대해서 불평 없이 살 수 있게 그렇게 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텐데 그거. 뒤에 나오긴 하지만 죽는 사람들이 진짜 있대요. 그런 게 나오기도 해. 근데 그 전까진, 그래서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글리라고 불리고 그 이제 성형수술한 그 뒤에는 프리티라고 불리는 거죠. 그 주인공 이제 텔리라는 애가 생일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 아, 나 이렇게 어글리인데 빨리 생일 지나가지고 예뻐지고 싶어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이제 셰이라는 어떤 여자애를 만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었고 성형수술을 거부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우리 그러니까 거기로 가자. 이제 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사실 너무 좀 유치하긴 해. 그래서 나는 이 설정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 그러니까 미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 근데 이걸 통일한다? 이건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만약에 그런 유행 타는 것도 있잖아요. 성형이라는 게. 또 하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성형하면 얼굴 무너진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미를 통일을 해가지고 하는 세계가 온당한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마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우화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진짜 설정이 별로라서 땡기지도 않았거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런 세상이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안 나오지 않아요? 왜는? 나오죠. 나와? 네. 왜? 못생긴 애들 바이러스가 있대?
그냥 이 세계처럼 여기 이 세계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스포일러를 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 결론까지 얘기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국가에서 성형수술을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통제된 사회라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를 생각하면 뻔히 알잖아요. 약간 이 영 어덜트 이런 시리즈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다 그렇듯이. 다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가락 3개 내밀면서 이제 반항하는 건가? 근데 활 쏘고. 결국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결국 성형수술은 해요. 그래서 한 새로 쌍꺼풀 정도만 하나 혹시?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메이크업한 수준이거든요. 원래 못생긴 애가 아니야. 얘 걔잖아요. 조이킹. 조이킹 몰라요? 조이킹? 나는 반항하기 위해서 뭐 가슴 수술만 한다든지 뭐 그런 줄 알았지. 전신 다 하는 거야. 아 전신을? 다 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막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어. 얘네들이 과학기술은 발전한 세상인가 그래서 보네. 이 얼굴로 할까? 이 얼굴로 할까? 이 몸매로 할까? 다 결정할 수 있어. 그 스캔도 막 몇 번씩 해. 뭐 그런 시대여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재미는 없었는데 이게 그 헝거 게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헝거 게임 같은 경우는 1편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사실 3편을 다 보긴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사실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1편이 재미없지만 결론부까지는 뭔가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리즈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설정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 나온 SF 영화 중에 서로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추한 나는 집에 있고 뭔가 안드로이드인지 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예쁘게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 전부 모델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야. 아. 얘가 대신 얘를 통해서 대신 뭐 외식도 하고 뭐 밖에 뭐 그냥 나다니고 뭐 이런 세계가 된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약간 좀 얼기설기 만들어진 세계처럼 보이잖아. 사람이 아무리 그 뭐 외모가 중요하다고 해도 밖에 나가고 싶은 욕구를 이길 만큼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의문이 내내 남았거든. 그래서 이런 설정도 사실 그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화적으로 다가온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앞서다 보니까 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치밀하지 못하고 정교하지 못한 구석들이 감지가 되니까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난 안 봤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안 보고 싶죠. 아니 뒤를 어떻게 뭐 되는지 그걸 나중에 얘기를 듣든지 보든지 할게요. 네. 그러세요. 나중에 머버스에서 다음 거 나오면 그때 또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때 되겠네. 프리티가 나오면 얘기할게.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 한 편 소개할게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MBC 드라마인데 아마 아직은 완결이 안 되고 아마 현재 9화인가 10화까지 나왔어요. 이게 총 14부작이거든요. 조금 애매해. 왜 16부작이 아니고 14부작이지?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중간에- 책한 권인데 이렇게 들려? 그러게. 나는 원작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권짜리를 꽤 늘린 것 같아요. 연출은 이제 변영주 감독이 했고 주연은 이제 변요한. 아주 변변찮네요. 어디서 또 드립을 치고 있어. 씨. 그리고 이제 원작은 아까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넬레 노이하우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 한 권짜리고요.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블랙아웃은 또 뭐야? 이게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 술 먹다가 기억이 끊겨가지고 원작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작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뭐 굳이 갖다 붙여. 요즘에 부제들이 별로인 게 너무 많아서 약간 그래. 어쨌든 내용은 성격 좋은 이제 시골 마을에 부잣집 아들 무슨 큰 식당 거기에 이제 부잣집 아들인데 얘가 친구 살해 누명을 쓰고 나락으로 갔다. 그러다가 교도소에 돌아와서 이제 누명을 벗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거 다 살고 온 게 좀 그래. 왜? 아, 다 살고 왔잖아. 10년 다 살고 왔어.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그치. 그 찾는 얘기인 건 알았어.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 진탕 마시고 자기가 기억 없는 상태에서 막 범인으로 몰려는 그때 뭘 모르고 고딩이니까 하다가 그냥 시킨 애대로 그냥 다 하고 그냥 간 거거든요. 하다가 너 이거 사람 말로 하랬지. 너 내가. 이거 한 거 맞지? 네 맞다고 왜 빨리 얘기하라고. 그리고 너 이거 네가 이거 쓴 거 맞지? 이걸 이렇게 쳤잖아.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거의 강요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한 거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반항을 못 하고 갔다 와서 그래도 자기가 뭔가 억울하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누명을 벗으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돌아와서 이제 엄마랑 얘기해서 엄마가 이제 얘 옷이랑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 오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엄마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대체 왜 나를 노리지 않고 우리 엄마를 다치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감정도 있고 해서 이제 누명을 벗을 노력하고 그때 이제 동조자가 하나 또 나오는데 그 원래 서울의 광수대 에이스였는데 그 자기 아내가 어떤 범죄자 때문에
다쳐서 죽었던 것 같아. 그런 어떤 범죄자만 보면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그래 좁혀가지고 자꾸 애를 병원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자꾸 치니까 여기 시골 동네 와가지고 좀 조용히 살라고 낙향한 애가 있어. 얘가 고준 배우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경찰 팀장 맡아가지고 이제 조용히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좁혀도 경찰은 계속 화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걔를 체포를 해야 되는데 과격하게 체포한 거지 한마디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둘이 점차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구린 과거를 점점 캐 나가고 그러면서 그때의 진상이 점점 밝혀지는 그런 내용이고 네. 중간에 보면 마을 사람들 좀 이상해. 얘 주인공이 그 아빠 친구라고 하는 애 있는데 지금 이제 서장이고 당시엔 경찰이었고 얘 이제 권혜요 씨가 이제 역할을 맡았고 점점 음습한 사람이라는 게 점점 드러나게 되고 연기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소설도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언제 밝혀질지 진짜 그냥 이게 답답해 사람들이 죽겠거든. 좀 짜증내는 게 왜 이렇게 고구마가 많냐 이거 언제 좋아지냐 사이다 언제 나오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소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원작에 비해서 좀 너무 길게 만든 건 아닐까? 뭐 많이 이제 캐릭터를 가미를 했나 보네. 많이 네. 들어가는 것 같긴 그런 해요. 것 같아요. 원작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6화인가 7화인가까지 갈 때까지 계속 구르는 거야. 주인공이 구르기만 하는 거야 계속. 초반에는 요 형사도 얘를 싫어해. 왜냐면 범죄자잖아. 10년을 살고 온. 그래서 저런 새끼를 내가 왜 도와줘야 돼 하다가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면서 둘이 힘을 합치는데 그게 아마 한 7화인가 8화쯤에 힘을 합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초반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어떤 애들을 체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도 진상을 안 밝혀졌어.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의심 가는 애들이 되게 많은 게 이상하게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여자 사람 친구가 하나 있어. 지금은 이제 유명 배우인데 그 속구 친구였는데 어쨌든 얘가 이상하게 따라다니면서 얘를 케어를 해. 그리고 절친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거리 두는 남자의 친구 둘 있고 뭐 시골 형사 하나 있고 간호사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갑자기 여성 정치인이 하나 나오는데 배종옥 씨야. 왠지 좀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얘가 이상하게 여자를 밝혀. 왠지 얘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부모들도 자꾸 얘네들을 막 끌어당기고 주인공을 멀리하고 어딘가 서울로 보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얽혀가지고 요 마을 사람들한테 뭐가 있겠구나 하는데 누군지 정확히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다 보면 어쨌든 이게 계속 실마리가 점점 밝혀지고 이게 시골 마을에서 보면은 그 뭐랄까 더 평화로운 시골 마을 말고 되게 이제 음모가 숨어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을 되게 잘 살렸고 그 조금씩 실마리를 발견하고 요 형사가 점점 활약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넬레 노이하우스. 노이하우스가 이게 제일 알려진 작품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게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근데 원작 소설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걸로 되게 인기를 많이 얻은 작가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봤고. 어쨌든 그래서 주변에 수상한 애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걔네들이 과연 뭔지가 조금씩 하나씩 실타래가 밝혀지고 결론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새끼는 결국은 잡힌다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점점 하나씩 밝혀지는 것들이. 그러겠죠. 미스터리니까. 미스터리의 정의를 내는 죽이는 책이라는 데 보면은 그러니까 선한 남녀가 그러니까 뭔가 흐트러진 세계를 결코 정의롭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세계를 다시금 되돌려 놓는다. 이런 비슷한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워딩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되돌려 놓겠죠. 근데 그런 데서 있는 쾌감이 있고 사실 이게 한국 시골 얘기 뭐 낙향했거나 이렇게 귀향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무시무시한 얘기 되게 많잖아. 그치. 괴담도 있고. 옛날에는 좀 이미지가 달라진 것 같아 옛날이랑. 그렇죠. 텃세가 엄청 심하고 네. 우리 마을에 속하지 않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반영을 하면은 되게 그거 좋을 것 같아. 이끼 같은 작품이 그런 거잖아. 근데 그런 느낌이 이제 맞네. 말레노이하우스 이끼 느낌이 확 나네 이거. 그런 어떤 그 시골의 음습한 분위기 이런 거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저희 엄마 친구가 양평으로 낙향을 했는데 네. 위험해? 위험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아.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에서는 언제 한 10월 뭐 11월 정도 되면은 김장을 같이 한대. 그럼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를 가야 돼. 근데 되게 아팠대. 그러면 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시골이니까 다들 서로 뭉쳐가지고 끈끈한 것 그러니까요. 같으면서도 서로 그 알력 싸움이 되게 심한 게 여기다 나타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 진짜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가 막 그냥 들어와서 여기 뭐예요 하면서 막 집안에 막 들어와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 혼자서 절대 살 수 없다고 맞아. 그런 얘기 근데 있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좀 있거든요. 여자 혼자서 뭐 시골에서 사는 뭐 이런 거. 응. 그냥 얘기하면서 자기 뭐 이렇게 밥 매는 것도 나오고 뭐 음식 해 먹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야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근데 뭐 시골도 시골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뭐 이제 있었던 집성촌 같은 데서 더 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숨어 있을 것 같지 그런 데는. 그래서 얼마든지 만들어도 좋고 한국이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로 만들기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아마도 그 독일 원작이지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했을 때 근데 별로 반향은 없는 것 같은데 시청률은 어때요? 시청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왜냐면 이 경쟁작이 그거였거든요. 그 누구냐 장나라 나온 그 드라마. 파트너? 나 구파트너 봤는데. 구파트너를 난 대본 그거 1화 보고 하차해서. 끝났어요 그거? 어제 끝났어. 아 그래요? 그래서 난 그거 보고 이거 봤는데 난 이쪽이 더 맞더라고요. 아니 남지현 후배가 나와서 봤어. 응? 동문이더라고요. 아 나한테 뭐라고 씨. 후배겠지 뭐 선배겠어. 그래서 자 제가 예능을 하나 얹어보겠습니다. 서바이벌 예능인데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아 그거 저 예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는데 요즘 약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백종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 맞아요. 나 그래서 아 맞아 백종원 나오는 거 있지 정도만 인식하고 있어. 다른 그 서바이벌 예능 넷플릭스에 하는 거 많이 봤는데 네. 직전에 본 게 그 더 인플루언서인가? 아, 진짜 쓰레기 같은 예능이었거든요. 너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왜 인플루언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아무튼 그런 정도로 그냥 마리텔 예전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 있죠. 마레텔은 재밌지 않았나? 그거의 확장판에 불과하는데 근데 제목이 인플루언서잖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영향력이란 거는 뭐 하나도 느낄 것도 없이 저는 거의 다 모르는 사람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사도 없더라고. 걔네들을 데려다가 그냥 눈길을 끌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발악을 하는 그런 것들만 보여주고 끝났는데 이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은 12부작이라고 하고 현재 4부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4부 공개하고 매주 올라오나 봐. 근데 구성은 딱 이거야. 왜 흑백요리사냐? 처음에 보면은 80명의 요리사가 먼저 등장을 해. 근데 보면은 막 구성이 다양해요. 제가 뭐 아는 사람 뭐 승우 아빠 뭐 이런 사람 유튜버 뭐 100몇만 뭐 200몇만 아 여기도 다 유튜버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거야. 어느 전문 요리사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핫한 어떤 가게의 뭐 오너 셰프라든지 뭐 아 이런 최연석 셰프 뭐 이런 사람 나오고. 최연석도 나와요? 제가 나오는데 그게 들어봤죠. 그 얘네들 80명 쫙 깔렸어. 그러니까 네. 막 뭐 어디에 뭐 알죠, 뭐 이모카세 1호 뭐 이러면서 다 무슨 약간 별명과 키워드로 만들어진 80명이 나오는데 나머지 20명 나중에 둥 하고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최연석이 있고 뭐 여경래 셰프 있고. 그래서 총 100명인 거예요? 정지선 셰프니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고 어디 우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20명을 쫙 깔아놓은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100. 백수저. 요게는 흑수저. 그래서 처음 라운드는 뭐냐? 1라운드. 딱 그거죠. 니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해봐. 그거 맞는데 야 니들끼리 싸워봐. 이거 있지? 응. 80명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해서 이제 살아남아라? 딱 20명만 뽑는 거야. 그 와중에.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명씩 대결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이제 선보여서 하는 건데 심사위원이 백종원과 안성재라는 사람인데 안성재가 너 처음 봤어. 다 처음 봤겠죠, 뭐. 한국 누구예요? 유일의 그 미슐랭 3스타 셰프래. 한국에는 3스타가 거기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거기 셰프래. 그래서 이제 백종원이랑 둘이서 이제 심사위원. 백종원이 너무 짜친데? 근데 그래도 뭐 업자하고 오래 했으니까. 올해 심사위원을 많이 했어. 예전에 뭐 한식대첩 이런 것도 하고 거기 백수저 요리사 중에 한식대첩 우승자 선생님도 나오시더라고. 나는 그것도 열심히 봤거든. 왜냐면 그게 조금 센세이셔널 했던 게 그 지역별로 막 나눠서 했었어. 그러니까 뭐 강원, 뭐 전남, 전북, 뭐 그런데 우승자가 충북인가 충남인가 그래. 뭐 보통은 약간 전라도 쪽에서 우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되게 잘했어. 그래서 그 양반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백수저로 나오시고 아무튼 근데 되게 유명한 뭐 에드워드리 뭐 이런 미국에서 서바이벌 무슨 요리 게임에서 또 우승한 약간 그렇게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도 이제 와서 뭐 그것도 하고 이제 하는 거야. 사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심사위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백수저로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2라운드는 뭐냐? 붙는 거야 1대1로. 백수저 대 흑수저로. 뭘로?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라. 뭐야 냉장고를 부탁해네? 아니 그 안에 딱 재료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대충 이런 거야. 시래기,
아니면 뭐 장트리오 해가지고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너무 어렵잖아. 뭐 오겹살 이런 거는 뭐 단순하지만 뭐 장어 이런 거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게 딱 결정이 되면 둘이서 그걸 만들어서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너무 재밌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아 괜찮다.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가 어떤 블라인드냐 정말 눈을 가려. 그 진짜 그냥 눈 가리고 입으로만 느낀 거네요. 그러니까 이 요리의 형태도 못 보고 누가 만드는지 당연히 모르는 거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미리 알려주고 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안대를 한다니까. 그래서 안대를 가리고 입에 떨어져 줘. 그럼 이거 보고 그거 밝혀. 그거 뭐야? 뱉을게요. 아니 그런 거 안 해. 다 감탄하는 거야. 뭔가 들어올 때 들으렴이 있을 거 아니야. 막 외겨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좀 재밌었어. 아직까지 이제 다 나오진 않고 그게 20대 20이니까 20게임은 해야 되잖아.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는데 지금 한 4-5개 했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가름 내는 거. 그러니까 2대 0이 나오면 끝이지. 근데 1대 1이 나올 때 좀 애매하잖아. 그렇네. 그거 이제 뭐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서로 붙는 것도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식 대 중식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만드는 방식도 저는 그래서 일본 요리 만화가 정말 이래서 재밌구나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리 예능 서바이벌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던져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정도로 끝나잖아. 근데 요리 만화의 차이점은 그거지. 어떤 각자의 특기가 다 있고 그리고 재료의 어려움도 있고 뭔가 한계가 있고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얘가 간과하는 게 있잖아. 그 주인공은 뭔가 그 어떤 맹점을 파헤쳐가지고 뭔가 그 필살기를 만들어낸다. 이게 있고 상대는 그 자기가 어디 심취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간과한다.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잖아. 늘 나오는 거잖아. 이게 나와. 그래? 이게 나오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필살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잘하는 어떤 장기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1차전 80명이 붙는데 거기서도 보여지기도 하고 여기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게 진짜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픽션인 줄 알았더니. 사실 딱 그런 거야. 되게 심사 1차전은 되게 간단해. 딱 먹고 나서 그냥 이래. 되게 잘해놨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야. 간이 안 맞는다. 제일 중요한 걸 놓쳤네? 뭐 그런 방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고 끝나. 뭐 독설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야, 되게 맛있다. 너무 좋다. 이거 이래서 좋은데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지 않냐 뭐 그러면서 뭐가 빠졌네요. 이거는 뭐 그냥 맛이 없네요. 뭐 그냥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2차전도 입에 그냥 떠넘겨 주잖아. 딱 뭐 이거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거 뭔지만 재료를 들었는데 시래기를 가지고 바스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바스 알죠? 그 바스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한국어로 하면 발사야. 그러니까 실을 뽑는다는 뜻인데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고구마 튀김 뭐 이런 걸로 알지만 위에 원래 이렇게 얹는 게 바스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안에다 뭐 하고 겉을 시래기로 감싸서 그걸 튀긴 다음에 위에다가 그걸 얹는 거야. 실을 그렇게 바삭한 걸. 그러니까 이게 눈 감고 먹 사실 눈으로 보면 더 황홀하겠지만 모른 상태에서 먹고 나서 이제 막 놀래고 뭐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과 있고 어떤 재료의 어떤 한계나 뭐 이런 걸 넘어섰고 그리고 실제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간과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요리 만화의 특성을 100명을 모아놓으니까 확실히 나온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내놓으라 하는 어떤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나와서 또 자기 주요한 어떤 장기를 또 내세워서 붙으니까 뭐 최한성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너무 굉장히 실험적인 뭔가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4편이어서 이제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명은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명은 이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재밌다고 말하니까 너무 뻔하네요. 그러니까 재밌네. 아무튼 그런 조금 주목해서 볼만한 그 전에도 몇 번 사이렌이니 뭐니 이런 어떤 그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서바이벌 예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규모도 더 인플루언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면서도 퀄리티는 훨씬 높다. 더 인플루언서는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나는 이게 끝이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그래 어디까지 참담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이거는 끝까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한번 보시면은 그냥 즐겁게 맛있는 멋있는 뭐 이런 요리들도 나오고 백종원 입에다 쳐넣는 것도 되게 웃기기도 하고 그 요리라는 세계가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 그런 거를 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국
이런 방식으로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장기가 이렇게 많잖아. 얼마나 넓으면은 그런 걸 겨뤄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라는 것도 그냥 보면 볼수록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전부 애거사 지시야가 올라왔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가 방송한 시점에는 2화까지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봤어요. 왜냐면은 혹시 완다가 나올까? 왜냐면 완다비전 다음이 이어지는 그렇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보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애거사가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완다비전의 제일 끝에는 뭐였어요? 그 마녀? 그 봉인당한 거 아니야? 네, 그냥 너 그냥 이 웨스트 뷰에서 그냥 그 친절한 이웃으로 살아. 그럼 그거 세뇌시키고 끝났잖아요. 마법 다 뺐고 다크홀도 뺏어가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애거사가 형사야. 갑자기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조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막 가는 걸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다시 또 예전에 완다가 그 거기 살았던 것처럼 얘도 세뇌당해가지고 이상한 시점에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걸로 막 시작을 해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 거야 하는데 금방 이제 각성은 해요. 아, 걔도 무슨 세계에 갇혀 있었던 거구만. 뭐 그러겠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해가지고 어떤 남자애가 와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거야. 걔는 위치가 되고 싶은 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좋은 거야. 아, 마녀 하면은 애가사죠 막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사는 힘이 없잖아요. 뺏겼으니까. 그래서 힘을 찾기 위해서 마녀들을 모집해가지고 집회를 열어요. 집회를 열어야만 마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대. 그래서 막 마녀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길을 찾아가는 데까지 끝났어요. 길? 네, 아. 마녀의 길. 거기 나오는 그 소년이 위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완다의 아들 둘이 있었죠. 네. 그 한 명이 위칸이고 한 명이 스피드인데 그중에 한 명이라는 거야. 어쩐지 그래가지고 그 극 중에서 걔가 자기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하고서는 뭔가 봉인이 됐는지 이름을 안 알려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위칸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왜 그런 건가 좀 의문이 남잖아. 응. 그러니까 2화까지 봤을 때는 마블색이 전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알던 그 사실 애거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뭐 대단한 뭐 매력 있는 빌런도 아니었고 근데 왜 이런 시리즈를 만들었지? 나도 그게 의문이긴 했거든. 응. 그러니까 왜 만들었을까 하면은 분명히 뭔가 수렴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만들었겠지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보게 너무- 된 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쩔이잖아. 너무 쩔인데 애거사 하크니스. 사실 요즘에 그 마블 스냅에도 패치가 돼서 이제 짝수턴만 걔가 내는 건 바뀌었거든요. 덧절이 됐어. 아무튼 그런데 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생각해 보면은 위칸이 만약에 나온다, 그 애가 위칸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완다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닥터 스트레인저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걸 좀 떡밥을 깔아놓긴 한 게 그 걔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안 들려 얘한테 막 소개를 하면은 막 뭐 그런 게 뭔가 봉인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뭔가 숨겨진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9화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랑 다르게 안 좋은 게 하나씩 풀잖아요. 그래서 완결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마블색이 없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럭저럭 볼만했다. 근데 완다비전도 마블색은 없었어. 근데 초반에는- 되게 재밌었잖아요. 초반에 없었다. 아 없어져. 초반에는 없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게 나오지 했는데 그걸 의도하고 싶어서 기획을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요것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뒤에 가면 너무 재밌어질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보긴 했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하고도 싶어. 음. 재미있든 없든. 우리가 좀 재밌으면은 다뤄보기도 할 예정이니 디즈니 플러스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말 드라마 보도 천천히 기대서 보면 되지 뭐. 볼 게 너무 많아서 좀 아쉽지만 음. 여러 개 보다 보면은 또 그거 올라오고 뭐 이래 요즘에. 음. 자, 오늘 이야기한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일드 극악여왕,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어글리, 그리고 MBC 드라마 백설공주의 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그리고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마지막으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전부 애거사 지시야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네. 우리 많이 보죠? 이 적어놓고 못한 게 훨씬 많아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네블리지 이런 거. 맨날 이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 어제 본 거 얘기하고 어제 본 거 얘기하고.
공원이 많이 들어오면 가능하겠지. 돈이 그럼 돈 맨날 들어오고 또 돈 들어오고.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1000원 돌파 에이플렉!